안녕하십니까, 안녕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민법 기초 빠르게 끝내기 9번째 영상이네요. 물권법에서 점유권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을 정리해 볼 건데요. 이 점유권은 은근히 개념이 중요한 부분이고 항상 본권, 소유권과 구별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점유권이란 권리는 뭐냐면요,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왜 점유를 하게 됐는지, 사실상 지배를 했는지 이유는 묻지 않아요. 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주관적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죠. 만약에 점유권을 갖기 위해서 일정한 적극적인 주관적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의사 무능력자는 의사를 형성할 수 없으니까 점유권이 없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적극적인 주관적 의사는 필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의사 무능력자도 점유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생기게 되고요. 다만 뭐는 필요하냐면 점유 설정 의사는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점유권을 갖겠다, 이런 의사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물건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 저는 실질적으로 그 물건에 대해서 점유권을 행사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점유권을 갖겠다라는 주관적 의사, 적극적 의사는 필요가 없지만 그 물건이 나에게 있다는 정도의 인식, 그 물건을 내가 소지하고 있다는 정도의 의사는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점유 설정 의사라고 합니다. 아무튼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던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에요. 자, 그럼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점유권의 사회적 작용인데 그러면 강도짓을 한 놈한테도, 도둑질한 놈한테도 요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이뻐서 그놈한테 권리를 인정해 주느냐?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갑의 시계를 훔쳐갔어요. 그러면 을에게는 당연히 훔쳤으니까 뭐가 없겠습니까? 소유권이 없겠죠. 근데 만약에 을에게 소유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점유권도 없다, 아무런 권리도 없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을에게 개떼같이 모여들겠죠. 다시 말하면 을이 갑의 시계를 훔쳤다, 을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힘이 센 사람은 을로부터 그 시계를 뺏을 수 있다는 논리가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병이 을의 물건을 뺏었어요. 그러면 또 병에게도 아무런 권리가 없으니까 이 병에게 개떼같이 모여들겠죠. 또 정이 또 그 물건을 뺏었어요. 그러면 또 정에게 개떼같이 모여들겠죠. 다시 말하면 을이 이쁘고 병이 이쁘고 정이 이뻐서 점유권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막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사회생활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훔친 놈이 이뻐서, 뺏은 놈이 이뻐서 인정해 주는 권리가 아니라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정해 주는 권리라는 것이 우리 통솔의 입장입니다. 자, 점유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사회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정해주는 권리라는 거죠. 자, 점유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볼 거예요. 뭐냐면 점유에 관여하라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던 당연히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니까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이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예외적으로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점유의 관념화라고 해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점유 보조자라고 해요.
이에 반대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간접 점유자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임대인이거든요. 자, 점유 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 구제권은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의 총유권인 점유 보호 총유권 인정되지 않고요. 또 물권의 총유권이 상대방이 될 수도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점유 보조자라는 것은 뭐냐면 점원이나 알바생이나 가정부처럼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점유 보조자라고 하고요. 이 사람은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점유 보조자라고 해요. 자,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점유 보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점유 보조자고요. 또 부부는 지시 명령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처든 남편이든 점유 보조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는 임대인처럼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 우리가 간접 점유자라고 하고요. 내용은 점유 보조자와 반대예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점유권은 있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인 점유 보호 총유권과 물권 총유권 상대방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임대인처럼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 우리가 간접 점유자라고 하고 이 사람은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은 없다. 그렇지만 점유권이 있다, 점유자이기 때문에 점유 보호 총유권이나 물권 총유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그 다음에 점유는 언제나 직간접 부분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정리할 때 필요한 건데 간접 점유자도 결국은 점유자니까 점유자와 관련된 것은 항상 직간접을 불문한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갑이 임대인입니다. 간접 점유자고 을이 임차인 직접 점유자예요. 자, 이렇게 할까요? 자, 근데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을이 살고 있는 이 집을 병이 불법으로 침탈해서 점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 총유권인 점유 보호 총유권이 인정이 되니까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누구에게 돌려주라고 반환을 청구해야 되냐면 을에게. 왜냐하면 이 집에 살아야 되는 사람은 갑도 병도 아닌 을이니까요. 다만 을이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만 자신에게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기본서 강의에서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점유권에 대해서도 문제가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기초로서는 이 정도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